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물레이더가 오늘도 여러분 곁에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재계산업 소식과 디지털 자산 그리고 자본시장의 풍성한 소식들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코너죠. 재계산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한우식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요즘 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상당히 많이 걸려요. 네. 그럴 때 뭘 붙여야 되죠 우리가? 파스가 제일 안 낫겠습니까? 예. 혹시 그 서양 사람들은 파스 사용하는지 전 제가 알기로는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 안 할까요? 서양 사람들 그 파스를? 냄새에 대한 거부감인 게 아니면 냄새 그런 거보다 이 파스란 게 원래 네. 거기 침 네. 한방에서 예. 동양에서 침 네. 뜸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 침이라 뜸이라는 게 이렇게 좀 통증 부위에 있던 신경을 완화시키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저도 그렇게 파스 붙이는 걸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파스란 게 일본, 뭐 이쪽 대만, 우리나라 동양권이죠? 동양권에만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권이지. 이게? 예, 정확하게. 뭐 이런 와중에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파스 역사상 최초죠. 예, 최초 파스라고 할 수 있는 신신파스. 예, 신신파스를 만든 창업자 신신제약의 그 회장께서 별세를 하셨어요. 예, 6일날 타계 네. 하셨습니다. 예. 뭐 최근에 별세를 하시면서 이영수 회장이죠, 창업자가. 예, 이영수 명예회장이죠. 예. 밑에 자식들 간의 이제 경영권 향방에 대해 상당히 많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입니다. 네. 지금 대표이사 맡고 있는 이병기 네. 사장 네. 그리고 딸이 3명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도 사이가 네. 좀 김한기 회장인데 이분이 1986년에 네. 경영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일찍 들어오셨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 당시 아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뭐 회사 경영에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이병기 대표 같은 경우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쭉 학교에 있었습니다. 네. 명지대학교에 교수로 있다가 지난 2018년에 네. 경영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신신제약을 키운 게 물론 이영수 창업주도 있겠지만 김한기 회장의 어떤 그런 뭐 또 공이 참 크다고 좀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기는 이영수 회장께서 만드셨지만 네. 어떻게 보면 김한기 회장이 키우는 데는 상당히 많은 또 공을 그렇죠. 보탠 게 또 아닌가. 2017년에 네. 이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이 됐었는데 그 상장을 네. 주도한 게 저 김한기 네. 회장입니다. 지금 지분을 저 김한기 회장이 12.63% 갖고 있는데 이 지분도 당시에 거기 증시 상장 과정에서 지분을 취득한 것입니다. 네. 그럼 애초부터 뭐 지분을 갖고 출발한 게 아니었었네. 그 없었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상장하면서 나름대로 뭐 공을 많이 들였으니까 이 창업주가 나름대로 지분을 준 모양입니다. 주고 지금은 어떻게 장남 이병기 씨가 지금 대표이사라면서 지금 이게 좀 회사가 약간 좀 더 구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같은 경우가 창업주하고 네. 저 이병기 저 영수 창업주하고 김한기 회장이 각자 대표를 하다가 중간에 저 2018년이죠. 네. 이병기 사장이 경영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3명이서 네. 각자 대표를 맡다가 네. 2020년에 네. 창업주도 물러나고 네. 김한기 회장도 물러나면서 이병기 사장 단독 대표를 좀 맡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이영수 명예회장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회를 같이 손을 잡고 나간 거네요, 일종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보통 우리나라 그 유교적인 전통화에서는 무엇보다 이렇게 뭐 장자 우선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사회를 먼저 경영이 끌어들였었는데 이 사회를 이제 경영이 끌게 된 것도 1986년인데 당시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파스 하나로 네. 쭉 업종을 영위해왔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업력에 비해서 굉장히 매출이 낮습니다. 지금 매출이 한 700억, 800억 정도 되고 최근 한 또 2, 3년간 회사 경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적자 상태고 앞서 1986년에 사회를 경영에 끌었는데 그 이유가 네. 당시에 뭐 종건당이라든지 현대약품 네. 같은 경우는 중견 그리고 네. 뭐 좀 규모가 큰 제약업체들이 파스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걸 타파하고자 사회를 경영에 끼어들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그 회사 신신제약의 업력에 비해서는 회사 규모가 상당히 뭐 좀 작아요, 생각보다는. 이게 뭐
지금 창업주가 파스 하나하나 쪽에 뭐 집중한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게 전체 회사 매출을 따지면 네. 소위 말해 그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의약품 OTC 네, 네. 그중 한 90% 이상입니다. 네. 그 전문 의약품 네. 병원에 들어가는 의약품 10%가 채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좀 이렇게 많이 좀 다른 제약업체에 비해서 업력에 비해서 많이 좀 낮습니다. 매출. 지금 현재 그렇죠.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데 보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더라고요. 예. 매출이 뭐 네. 700, 800가 안 되다 보니까 예. 딱 매출만큼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도 어렸을 적 기억에 저희 어머님이 항상 약국 가서 신신파스 사와라 할 정도로 이게 신신파스가 완전 하나의 저는 그 고유명사인 줄 알았어요. 예. 그 신신파스에 대한 그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지분 13%를 갖고 있는 김한기 회장 예. 이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겠어요. 우선 뭐 전체적으로 회사 조직 내에서도 뭐 김한기 회장이 회사를 키웠다는 네. 그런 공감대가 늘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과정에 사회 경영에서 장남 경영으로 정리됐다가 창업주가 타결했는데 예. 뭐 이런 과정들이 매끄럽지가 않죠 지금. 지금 뭐 아직은 서로 뭐 좀 돌아가신 지가 뭐 보름이 채 안 되니까 네. 그런 것을 좀 뭐 공개적으로는 언급을 안 하는데 우선 유언장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네. 만약 유언장이 그대로 쭉 뭐 공개가 된다면 모든 지분을 아들한테 그 장남 이병기 대표한테 넘길 것인지 아니면 그 골고루 지금 배우자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가 4명이 있으니까 1대1대1로 그렇게 지금 창업주 지분이 26.38%입니다. 네. 이 지분이 4명 골고루 가지니까 6.6%씩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언 공증을 안 했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아직은 뭐 유언장 공개도 안 됐고 그걸 좀 지켜봐야 하는 상태인데 만약 전체 지분을 뭐 이분 뜻대로 뭐 네. 장남한테 넘길 수도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이병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분 26%를 물려받지만 또 상속세 네. 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게 한 이 창업주가 가진 지분 가치가 한 21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상속세가 한 할증 합치면 60%가 됩니다. 그러면 뭐 절반 이상이 날아가네. 100억 정도가 날아가야 됩니다. 네. 이런 지분 모두가 장남에게 상속된다고 하더라도 세금 문제 발생되고 하면 어쨌든 뭐 물납으로 주식을 뭐 처리를 하든 지분율이 많이 줄어들겠어요. 그런 부분도 이게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상속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어느 정도 매출액이 3천억 이하짜리 기업한테는 상속인이 그 피상속인이 피상속이 지금 이병기 창업주가 이영수 창업주가 기업을 한 30년 이상 이병기 대표이사 이영수 창업주가 네, 이영수 창업주. 기업을 30년 이상 경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이게 상속인에게 지분을 그대로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 부담이 거의 제로가 되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 저도 이렇게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유언장을 썼다 하더라도 예. 공직을 안 받으면 그게 법적 효력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엄청난 불화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참 이게 그 참 법이 궁금한 게 법률 전문가 아니지만 그 사망하신 고인이 친필로 다 지장까지 인간 도장을 찍고 한 게 유언장으로 법적 효력이 왜 그런 거 사실 없을까요? 우리 예. 재계들 보면 그 가지고 그래서 뭐 네. 법적 공방을 벌이는 네.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법원의 판단은 결국 이렇게 좀 뭡니까? 네. 유언장대로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유언장대로 제가 거의 안 하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유언장 쓰는 것들은 일반 거의 일기에 불과하더라고요. 사실상. 그렇죠. 이렇게 뭐 공증도 받아야 네. 되고. 이게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공증을 꼭 받아야 되는 거지. 예, 그래야지 그렇죠. 법적 효력이 예, 완벽한 거고. 이게 또 어쨌든 요즘은 남녀 공평하게 자식들끼리 이게 유언이 법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으면 다 공평하게 n분의 1 하는. 그렇죠. n분의 1. 그러니까 지금 네. 같은 경우니까 1대1대1 4명이 네. 골고루 가지게 되는. 또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 또 다른 형제들이 등장하거나 배다른 또 등장하는 뭐 예. 그 막장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예. 일들인데 자 이렇게 되면 장남과 사이 경영권 다툼에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건가요? 지금은 아직은 아까도 뭐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을 스스로 뭐 각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뭐 김한기 회장이라든지 이병기 대표가 이렇게 뭐 서로 언급은 안 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만약 어떻게 보면 장남이 저 지분 전체를 상속받아서 지분을
다 경영권을 갖게 되더라도 그 경우 김한계 회장이 어느 정도 이사회 의장을 맡는 네. 그런 구도가 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회사를 키운 거는 결국 뭐 김한기 네. 회장 쪽이니까. 네. 자, 누가 경영권을 이렇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독이 든 성배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아까도 저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어떤 그런 매출 구조 자체가 파스 하나, 네. 파스 매출이 거의 한 50%에 이릅니다. 나머지 매출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그것도 일반 의약품, OTC 의약품입니다. 뭐 무좀약이라든지 네. 그런 품목을 몇 개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뭐 업력이 수십 년 되다 보니까 59년 되다 보니까 약국 영업망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센트리온 제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네. 제약 같은 경우 굉장히 약국 영업망 약합니다. 네. 이 제약사와 일종의 어떤 협업이란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센트리온 제약에서 나오는 의약품도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그럼 영업망을 오히려 뭐 통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보면 제3자에게 매각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겠네요. 만약 회사가 뭐 더 나빠진다면 가능성은 극히 낮겠지만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뭐 이게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십 년 동안 파스 하나로만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다른 뭐 전문의약품 쪽으로 치고 나가지 못한 거죠. 네. 물론 저 이병기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몇 번 이렇게 일반 그 전문의약품 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시겠지만 전문의약품은 굉장히 소위 말하는 파이프라인을 박으면 임상 단계 뭐 몇 단계를 좀 거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어떤 건 시간과 자본이 많이 투입되죠. 많이 투입됩니다. 자, 우리 창업주 돌아가신 이용수 회장에 대해서 어떻게 파스 명가로 만들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분이 뭐 충북 음성이죠.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젊었을 적에 중국 쪽에서 네. 공부도 하셨고 네. 그러다가 약간 한약을 그 기반으로 하셨네요. 예. 네. 그러다가 1959년에 네. 이 신신제약을 만들었습니다. 네. 당시 보면 이렇게 당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육체노동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근육통, 그렇죠. 예, 뭐 그런 것을 좀 해소하고자. 그런 또 산업 사이클이랑 맞아 떨어졌네요. 그렇죠.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만 안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파스를 내놓았고 당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 일본 여행 가면 굉장히 거기 동전 파사라고 합니까? 동전 파스. 네. 그런 걸 뭐 동키호테 샵 가서 꼭 사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뭐 전체적인 어떤 그런 뭐 제약업체가 굉장히 어떤 제약 기술이 발달돼 있고 특히 파스 기술이 네.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가령 우리 국산 파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효능도 효능이겠지만 이렇게 뭐 파스 이렇게 뭐 뗄 때라든지 굉장히 뭐 통증이 드는 게 심하지 않습니까? 쫙 소리 나면서. 네. 좀 근데 아프죠. 일본 파스는 좀 그런 게 좀 덜합니다. 저 종아리 같은 데 부르면 털이 다 뽑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파스라는 게 우리 여행객들이 일본 가서 뭐 샤론 파스, 네. 동전 파스를 사는 이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더 디테일한 부분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통증이 덜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전 파스 효과 좋아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 혹시 그 호랑이 약이라고 기억하세요? 예, 호랑이 연고. 거기도 그거 아주 상당히 효과가 좋았던 그렇죠. 건데. 뭐 홍콩 중국 쪽, 중화권 대만 쪽 아닌가요? 대만 쪽 약인가요? 뭐 대만 쪽, 네. 홍콩 가면 꼭 그걸 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우리 통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또 우리 의료 시장이 있었는데 의학 시장이. 그렇죠. 이게 또 막 결국 뭐 동양의학 네. 여기서 좀 나온 거죠. 네.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 네. 자, 우리 신신제약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